세계 3위 기업 1.8조 달러 규모의 경제 제국 아마존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한국산 제품이 주물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했거든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의사 선생님들은 계속 다른 말만 하고 아무도 제 아이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6살 된 미국 아이 루카스의 건강 문제와 예상치 못한 해결책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식의 위대함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메리라고 합니다. 미국 동부 보스턴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죠. 저희 부부에게는 12살 된 딸 루카스가 있습니다. 루카스는 출생 시부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체격이 작았고 잦은 질병에 시달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면역 체계가 약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가 6살이 되면서 소화기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루카스는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배앓이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분유를 마시고 나면 울음을 터뜨렸고 이유식을 시작한 후에는 증상이 더욱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특정 음식이 문제인 줄 알고 유제품을 끊어봤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6년 차가 되면서 증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항상 배를 부여잡고 신음했고 어떤 날은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나오지 못했어요. 밤새 설사가 멈추지 않아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며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매일 이렇게 고통받아야 한다니. 이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결국 저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진행했지만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장 기능이 조금 약한 것 같네요. 아이들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유산균 보충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호전될 겁니다. 처음에는 의사의 말을 믿고 유산균도 먹이고 식단도 조절해봤어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만 피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음식이 루카스의 신체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어요.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했습니다. 육류는 소화가 되지 않아 오랫동안 불편함을 호소했고 과일은 위산을 자극해 먹고 나면 속이 쓰리다고 했어요. 결국 섭취 가능한 음식 목록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학교 급식은 거의 먹을 수 없는 상태였고 매일 아침 특별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 숟가락조차 먹기 힘들어했어요. 엄마, 배 아플까봐 안 먹을래요. 음식을 먹으면 고통스럽고 먹지 않으면 영양 부족이 되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아이의 몸은 점점 마르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저희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미국 내 유명한 소화기 전문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뉴욕, 보스턴, 시카고까지 발품을 팔았습니다. 소화기내과, 면역학 전문가, 기능의학 전문가까지 만나보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 의사들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떤 의사는 특수 유산균을 처방했고 다른 의사는 엄격한 제한식을 권했으며 또 다른 의사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상담 치료를 권장했어요. 우리 가족은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어떤 치료도 루카스의 상태를 개선시키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루카스는 12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항상 피로감을 호소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손발이 차가웠어요. 식사를 거부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배가 아파질까 두렵고 먹지 않으니 기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작고 체중도 적었습니다. 항상 피곤해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쳐버렸어요. 학교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은 루카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친구들이 햄버거나 피자를 먹을 때 루카스는 혼자 특별 도시락을 먹어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거나 교환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루카스를 점점 소외시켰습니다. 체육 시간도 큰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에 참여하기 힘들었고 배가 아프다며 자주 쉬어야 했어요. 선생님들은 루카스의 상태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일부 아이들은 루카스가 단순히 게으르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저 아이는 왜 항상 아프다고 하는 거야? 루카스는 그냥 운동하기 싫은 거 아닐까? 이런 수군거림은 루카스의 자존감을 더욱 낮추었습니다. 학교 행사나 소풍에서도 항상 특별 관리가 필요했고 이는 루카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루카스가 오늘 수업 중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보건실에 갔어요. 집에서도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나요? 최근 루카스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해결책을 모르니까요. 제 아이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집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루카스는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그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숙제를 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취미 활동이나 놀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어요. 루카스의 건강 문제는 저희 가족 전체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식은 거의 불가능했고 가족 여행도 루카스의 상태에 맞춰 조심스럽게 계획해야 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커져갔습니다. 이 상태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된다면 루카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 흥미로운 제안을 전했어요. 당신, 내가 한국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됐어. 몇 달간 서울에서 근무해야 할 것 같아.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저희가 거기서 몇 달을 지내야 한다고요. 남편은 한국 출장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들뜬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부터 앞섰어요. 낯선 곳에서 루카스의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수준이 정말 높다고 해. 그리고 음식도 건강에 좋은 것들이 많다던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미국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한국에서 나아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해봤고 변화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정보를 찾아보던 중 한 블로그에서 눈길을 끄는 글을 발견했어요. 루카스와 비슷한 증상을 겪었던 외국인 아이의 경험담이었습니다. 그 가족도 미국에서 치료법을 찾지 못하다가 우연히 한국에 가게 되었고 전통 음식을 먹으며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체질을 바꿀 수 있다니 병원에서도 해결 못한 문제를 말이에요. 호기심의 댓글을 살펴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도 한국에서 건강을 되찾았어요. 한국 음식이 정말 몸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루카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결국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고 가족 모두를 한국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미국에서도 해결 못한 걸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루카스는 비행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피부는 창백했고 눈밑은 어두웠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력이 없어 보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상보다 훨씬 발전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은 넓고 현대적이었으며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긴 비행으로 지친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가 맑아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공기가 탁해서 창문을 자주 열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하늘이 맑았고 숨쉬기가 한결 편했어요. 숙소로 향하는 길에 차창 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미국과는 또 다른 느낌의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거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은 밤에도 밖에 나와 있네요. 루카스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피로감을 감추며 웃어 보였어요. 여기는 밤문화가 발달한 도시라 그렇단다. 저희 가족에게 가장 큰 과제는 루카스의 식사 문제였습니다. 숙소 근처에는 시장도 있고 대형 마트도 있었지만 루카스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먹던 시리얼, 빵, 파스타 같은 음식은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카스는 그동안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피해야 했어요. 그렇다고 미국식 식단을 고집하기에는 적절한 재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녁, 숙소 근처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지만 음식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 음식은 다 빨개요. 루카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들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김치, 나물,
장아찌 같은 반찬들은 아이에게 너무 낯선 음식이었어요. 그나마 흰쌀밥과 달걀찜을 주문했지만 루카스는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고 밥만 조금 먹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적응하면 돼. 저는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루카스는 식사를 거부하는 날이 늘어갔고 몸은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갔어요. 하루는 저녁을 거의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간 루카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요.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수많은 병원을 전전했고 미국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상 한국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루카스를 데리고 근처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음식을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시장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생선, 그리고 커다란 항아리에 담긴 김치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김치를 파는 할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밝게 웃으며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외국인인데 김치 좋아해요? 저는 살짝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맛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예상과 달리 짜지 않았고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도 좋았어요. 문득 옆을 보니 루카스가 신기한 듯 김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너도 한 입 먹어볼래?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더니 호기심이 생긴 듯했어요. 조심스럽게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이상한데 또 먹고 싶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 입 먹고 바로 뱉을 거라 생각했는데 루카스가 두 번째 조각을 더 먹었어요. 할머니도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김치는 자꾸 먹게 돼요. 계속 먹고 싶어질 거예요. 그날 이후로 루카스는 조금씩 김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많이 먹을 수는 없었지만 하루에 한두 조각이라도 먹어보기로 했어요. 그때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루카스가 김치를 처음 맛본 날, 사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한두 조각 먹었다고 아이의 건강이 당장 나아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루카스는 항상 소화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혹시 김치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속은 괜찮니? 루카스가 김치를 삼키는 순간부터 아이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엄마, 근데 이상해요. 좀 맵긴 한데 계속 먹고 싶어요.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늘 음식의 향과 맛에 예민했던 아이가 스스로 계속 먹고 싶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치가 루카스의 몸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조각씩만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김치를 먹기 시작한 첫 며칠 동안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루카스의 몸에서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화장실 가는 횟수였어요. 그동안 루카스는 배탈이 너무 잦아서 하루에도 여러 번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설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김치를 먹기 시작한 후부터는 화장실 가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화장실에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동안은 병원을 수없이 방문해도, 약을 복용해도, 심지어 미국에서 유명한 영양사가 특별히 계획한 식단을 따라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였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루카스는 평소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자주 말했어요. 그런데 김치를 먹은 후부터는 그런 불편함을 거의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배가 편안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김치 덕분일까? 식사량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루카스는 음식 섭취를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먹든 항상 소화가 잘 안 될까봐 걱정했고 식사량도 극히 적었어요. 그런데 김치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식욕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밥과 김치를 함께 먹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몇 주가 지나자 다른 한국 음식도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미역국인데. 한번 먹어볼래? 네.
국물이 맛있어요. 그렇게 미역국을 먹은 날을 시작으로 된장찌개, 불고기, 멸치볶음 같은 한국 음식들을 하나씩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비빔밥을 먹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점심에 비빔밥 먹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루카스는 채소를 잘 먹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각종 나물이 들어간 비빔밥을 먹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김치 넣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치가 루카스의 입맛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루카스는 학교에서도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도시락을 먹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급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체육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루카스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쳤어요. 운동장에서 5분만 뛰어도 숨이 차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카스가 신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나 오늘 줄넘기 30번이나 했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은 10번만 넘겨도 힘들다며 포기했던 아이였거든요. 정말 힘들지 않았어? 힘들긴 했는데 예전처럼 숨이 막히진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루카스가 정말로 나아지고 있어. 루카스의 몸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한 저는 확실한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그동안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김치를 먹기 시작한 이후로 아이가 확실히 나아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검사를 진행한 후 저에게 뜻밖의 설명을 해주셨어요. 루카스는 장내 유익균이 부족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사 결과를 보면 유산균 균형이 많이 좋아졌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유산균 보충제를 먹여보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치를 먹고 나서 상태가 나아진 것을 보면 김치 속 유산균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 것 같았습니다. 김치는 자연 발효 식품이라서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채소와 고춧가루 속의 성분들이 장 건강에 도움을 주지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왜 루카스가 김치를 먹은 후로 이렇게 달라졌는지, 왜 미국에서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었는지 명확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음식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긍정적인 변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결국 저를 또 다른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루카스가 건강을 되찾은 지 2달쯤 되었을 때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제 귀국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루카스가 좋아졌는데 미국에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아프면 어떡하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몇 달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루카스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졌고 미국에 가서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너무 걱정됐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김치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제가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시안 마트에 가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먹던 김치와 맛이 다를 수 있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김치는 대량 생산된 것들이라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거나 직접 담근 김치와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김치를 만들어야겠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김치를 담가본 적이 없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시장에 가서 김치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늘 우리에게 친절하게 김치를 맛보게 해주던 김치 가게 사장님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루카스를 데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김치 가게에 도착하자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던 사장님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오, 우리 외국 손님. 오늘도 김치 사러 왔어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사장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금세 흥미롭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직접 담그려고요?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김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해서요.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곧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김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같이 해봐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수락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김치를 직접 담가 보기로 했습니다. 김장하는 날, 저는 아침 일찍 시장으로 갔어요. 사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이미 몇몇 동네 주민들이 모여 김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배추 더미와 각종 양념 재료들이 한쪽에 쌓여 있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 같이 해야 맛있어요. 혼자 하면 힘들고 재미없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김장을 시작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모두가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서 저는 순간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다 같이 김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물었더니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김장은 그냥 반찬이 아니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한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의 문화였던 거예요. 김장을 모두 마친 후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담근 김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에 루카스에게 내밀었어요. 루카스, 이거 엄마가 만든 김치야. 한번 먹어볼래? 루카스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만들었다고요? 정말요? 루카스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순간 표정이 밝아졌어요. 엄마, 이거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던 김치랑 똑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해본 김치라서 맛이 이상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아 안심이 됐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미국에 가서도 김치를 계속 만들 수 있을까? 당연하지. 여기서 배운 대로 하면 돼. 그제야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것을 계속 이어가야겠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김치 만드는 법을 꾸준히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루카스는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한국 다시 오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오자. 하지만 미국에서도 우리가 배운 걸 계속할 수 있어. 집 안에는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가 적힌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식탁에는 늘 김치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끝났지만 우리 가족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보스턴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원래 살던 곳인데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엄마, 우리 다시 온 거 맞아요? 루카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맞아. 이제 다시 여기서 생활해야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에서 쓰던 김치 냉장고는 물론 없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한 조각 없는 텅 빈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김치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처럼 신선한 배추와 고춧가루를 구할 수 있을까? 김치를 담글 만큼 재료를 잘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김치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마트가 있는지 검색해봤습니다. 다행히 보스턴 시내에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아시안 마트가 몇 군데 있었어요. 루카스와 함께 마트에 가서 배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봤던 배추와는 달랐어요. 크기도 작고 잎도 짙었습니다. 엄마, 이 배추 맞아요?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걸로 해봐야지. 고춧가루도 한국에서 쓰던 것과 같은 걸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마트에서 파는 제품이 있었지만 가격이 꽤 비쌌어요. 김치 한번 담그려면 비용이 꽤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김치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를 불러서 직접 김치 버무리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루카스, 이거 같이 해볼래? 네.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루카스는 기억을 되살리며 배추에 양념을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아이의 손이 빨갛게 물들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엄마, 이렇게 하니까 한국이 생각나요. 그렇지. 우리 미국에서도 계속 이렇게 해보자. 김치를 만든 후 냉장고에 넣고 하루가 지나자 집안에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와 루카스에게는 익숙하고 반가운 냄새였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 오후 옆집에 사는 이웃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이웃이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혹시 집에서 뭔가 강한 음식 냄새가 나나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김치 냄새가 밖으로 퍼진 걸까요? 아, 네. 저희가 김치를 만들어서요. 김치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냄새가 좀 강해서요.
뭔가 상한 음식 냄새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난감했습니다. 김치 냄새를 상한 음식 냄새라고 생각하다니요. 김치는 발효 음식이라서 냄새가 좀 강해요. 하지만 아주 건강한 음식이에요. 이웃은 어색하게 웃더니 아, 그런 거군요. 그냥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에서는 김치 냄새 때문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냄새를 줄일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김치를 밀폐 용기에 담고 냉장고 안에서도 이중으로 보관했습니다. 그 후로 이웃이 다시 항의하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작은 일이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루카스는 미국 학교로 돌아갔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루카스는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루카스는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내가 건강해졌다고 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예전에는 맨날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얼굴도 좋아 보이고 체육 시간에도 잘 뛴다고 놀랐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루카스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실감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친구들에게 김치를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내 도시락에 김치를 가져갔는데 친구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반응이 어땠어? 친구가 먹어보더니 맵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맛있다고 했어요. 루카스는 친구들에게 김치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 가족의 식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처럼 김치를 직접 담가 먹었고 된장찌개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자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미국 재료로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게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이제는 김치 없으면 밥 먹기가 허전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제 완전히 김치의 매력에 빠졌네. 이제 우리 집에서는 늘 김치를 만들어 두고 먹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김장을 하면서 이제는 이웃들에게도 김치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불평했던 이웃도 이제는 김치를 궁금해하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문화를 미국에서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 식탁에는 늘 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루카스는 어느새 18살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음식을 가려 먹고 조금만 먹어도 배탈이 나서 고생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키도 훌쩍 크고 건강한 체격을 가진 청소년이 되었어요. 하루는 루카스가 식탁에 앉아 김치를 집어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예전에는 김치가 이렇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음식이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김치 처음 먹었을 때 기억나? 네. 그때는 뭔가 이상했는데 계속 먹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김치를 먹은 날, 루카스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맛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김치는 루카스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항상 제가 직접 담근 김치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정성을 들여 담그다 보니 이제는 손에 익었어요. 남편도 루카스도 이제는 김치 없이 밥을 먹으면 뭔가 허전해합니다. 우리 가족이 김치를 통해 배운 것은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함께하는 소중함과 따뜻함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까지 메리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루카스의 고통과 한국 김치를 통한 치유 여정은 문화와 건강, 가족의 소중함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나라의 음식이나 문화가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